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행에 비교하고는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이 보이지 않는 승차권 하나 달랑 손에 쥐고 떠나는 기차 여행과 같지 않을까요? 이 연습의 기회도 없이 한 번 올라타면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 되돌리지 못하고요. 절대 중도에 하차할 수 있는 길도 없죠. 가다 보면 강아지 풀이 손을 흔드는 들길도 만나고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산도 만나고 또 이 금빛 모래사장으로 눈부신 바다도 만나게 돼서 이런 아름다움이 주는 행복감을 흠뻑 맛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어둠으로 찬 추운 터널도 지나게 되고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매서운 길도 가게 되고 때로는 뜨겁고 숨막힐 듯한 험한 길을 지날 때를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막막함이 느껴지는 곳을 지난다고 해서 우리 손에 쥐어진 승차권을 내팽겨쳐 버리거나 또 찢어버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적지에도 채 도착하기 전에 승차권을 찢어버리고 중도 하차하려는 인생은 이 어리석다 할 수가 있겠죠. 한 번 올라탄 기차 여행, 인생의 이 여행길 인내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두운 터널 통과하고 나면 보다 아름다운 햇살이 이 나의 머리맡에 따스하게 내릴 것이다 라는 희망을 안고 말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지금 승차권 하나 달랑 쥐고 이 기차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내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기차 여행, 희망을 갖고 달려봐야 되겠죠? 넌 꿈을 꾸냐
loving you.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현철의 Loving You.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벌써 알로하 프라이데이 금요일인데요. 내일은 여러분들 휴일이잖아요. 이 카메하메하 데이입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트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연방 할러데이는 아니라서 여러분들 이 연방 관공서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이 카운티 레벨 그리고 주 레벨의 관공서들 그리고 이 여러분들 가시는 곳들은 문 닫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호놀룰루 카운티 같은 경우 킹 카메하메하 데이 할러데이를 맞이해서 할러데이 스케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관공서는 문을 일단 닫고요. 또 응급 서비스라든가 뭐 소방대라든가 라이프가드라든가 경찰 서비스 이런 그 필요한 서비스들은 정상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 이용하실 때 내일요, 여러분들 이 스테이트 할러데이 스케줄을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문을 열고요. 또 쓰레기 수거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수거 서비스는 1년에 딱 2번만 쉽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와 뉴 이어스 데이 이렇게 딱 이틀만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할러데이 때는 다 정상적으로 쓰레기 수거 서비스 진행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대부분 해마다 이 뉴 이어스 데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같은 요일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해마다 여러분들 요일별로 픽업을 해 가잖아요. 이 쓰레기 수거를.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걸리시면은요, 사실 2번 연속 걸리시는 이 지역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에 대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opala.org 이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 opala.org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공원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식물원, 동물원, 시립 골프장 뭐 정상적으로 다 문을 여니까 큰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이 라니카이 가실 분들. 라니카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일 연속 이어지는 롱 위켄드가 됐을 때 여러분들 길가에 파킹하실 수가 없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킹이 금지됩니다.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금토일 3일 연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라니카이 지역 가실 분들께서는 요즘 이쪽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셔서 굉장히 혼잡한데 이 주차를 또 이게 그 스트리트 파킹 금지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트 파킹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 스트리트 파킹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들은 또 이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이 카피올라니 공원을 따라서 이제 칼라카우 아비뉴 쪽에 그쪽은 항상 돈 넣으셔야 되고 또 알라모나 쇼핑센터 일부 지역도 돈 넣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와이키키 같은 경우에 이 미터기 파킹이 참 많은데 이 미터기 파킹 그 공짜가 아닌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이 호놀룰루다 GOV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이키키 지역 이야기가 나와서 아침 뉴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이 와이키키의 이 루얼스 스트리트 쪽에서 이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450 루얼스 스트리트 인근에서 이 상수도관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이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언제 끝날지 정확한 그 시간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알로하 드라이브에서부터 알라와이 블루바르드 사이 루얼스 스트리트 이 구간 여러분들 일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9시 32분을 기해서 이쪽에 급수차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쪽으로 가셔서 이 급수차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소식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반가운 소식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섹션 8 오하우에
이 웨이팅 리스트 문호가 개방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새 집 마련을 위해서 이 디파짓 하셔야 되는데 이게 돈이 좀 모자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 도와드리는 무료 이 펀드 행사도 또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아주 다양한 그런 소식들. 또 이제 이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 첫 번째 추첨이 있을 거다, 경품 추첨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도 많고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소식들도 많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멍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의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나에겐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마음 고요하게 해.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견딜 수가 없는 혼자만의 외로움들은 나의 마음 허무하게 해. 언젠가 그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었지. 사랑은 슬픈 이별보다 아픈 거라고. 하지만 나는 떠나고 이젠 나 홀로 남아 그대 앞길을 비추네.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견딜 수가 없는 혼자만의 외로움들은 나의 마음 허무하게 해. 언젠가 그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었지.
슬픈 이별보다 아픈 거라고 하지만 나는 떠나고 이젠 나 홀로 남아 그대 앞길을 언젠가 그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었지 사랑은 슬픈 이별보다 아픈 거라고 하지만 나는 떠나고 이젠 나 홀로 남아 그대 앞길을 비추네 이은미가 노래했습니다. 어떤 그리움. 오늘 지금 이 하와이의 탑스토리 중에 하나는 바로 지난 4월이었었죠. 이 16살의 용의자가 이 도난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이 경찰에 그 불응을 하면서 총격을 당해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16살의 이 사이캅이라는 이 지금 용의자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이 검시 결과를 보면 머리와 어깨 뒤쪽 이쪽에 이제 총상을 당해서 사망을 했는데 결국은 뒤쪽에서 이제 이 총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찰이 이 바디캠 영상 공개를 거부를 하면서 이 바디캠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 시 검찰이 어제 오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해당 경관 3명을 기소하기 위해서 오아우 대배심의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 대배심이 기소를 거부했다라는 그런 이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족들을 대신하고 있는 변호사 에릭 세이츠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혼란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대배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희생자 유가족을 대표하고 있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당국은 아직까지도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격 사건의 바디캠 영상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배심은 영상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 기소가 지금 거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이캡의 유가족이 호놀룰루 경찰과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이미 제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건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하나 더 제기가 됐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 빅아일랜드 카운티에 있는 교도소에서 이 재소자들이 집단 발병 케이스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자 이제 하와이 수감자들이 비위생적인 감옥에서 지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 바이러스에 집단적으로 감염이 됐다. 보호를 받지 못했다. 라면서 지금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와이의 지금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한 거의 절반가량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개 시설 중에 한 5개가 확산을 경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양성 수감자가 퇴거를 하고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올 때 제대로 뭐 살균을 하거나 방역하거나 청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도소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안전국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이게 소송이 제기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커멘트를 할 수는 없다.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송이 일단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들 이제 하나씩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하와이 공립학교 교사 노조가 2년간의 새로운 계약에 지금 합의를 했고 그 합의안을 노조원들이 이제 승인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인 표결을 실시를 해서 이게 인준이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계약은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게 되는데요. 2023년 6월까지 지금 이어지는 이 계약 조건에는 임금을 이 삭감하는 일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올려주는 일도 없고 이대로 그대로 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가장 그 베스트 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하와이 공립학교 교사노조 웹사이트 hsta.org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와이 특히 이제 오아후에 섹션 8 웨이팅 리스트가 월요일에 문을 엽니다. 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기다리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쪽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호놀룰루시가 이 온라인 웨이트리스트의 문호를 월요일 오전 7시 45분에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내실 수가 있는데요.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금요일 오후 4시 30분 전에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윈도우가 그때 닫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사이에 여러분들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온라인으로만 일단은 지금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이용하셔야 되고 아마 이번에 이 문호가 개방이 되면 섹션 8 바우처가 한 2,000가구 정도 웨일리스트에 올라가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신청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신청 접수는 www.waitlistcheck.com waitlistcheck.com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실 이 프로그램 문호가 잠깐 개방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정말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은 분들께 지금 괴로움을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뭐 섹션 8이 사실 문호를 개방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문호를 개방한다 하더라도 워낙 신청자들이 몰리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웨이트리스트에 이름 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 몰리시기 때문에 항상 힘들죠. 자, 문호가 개방될 때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까요? 호놀룰루시가요. 새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오아후에 이 주택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가격 치솟는다라는 말씀 제가 매달 드리고 있죠. 이번 달 이제 지난달에 나왔었던 그 중간 가격이 정말 이제 100만 불 바로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말씀을 드릴 때는 이 100만 불, 이 평균 가격 100만 불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집을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실 때 집의 가격이 높아지면 다운 페이먼트도 결국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다운 페이먼트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와드리는
이자 없는 론 그 프로그램이 제공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과 그리고 중간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자 없는 다운 페이먼트 론을 지금 제공을 할 예정인데요.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 DCS가 이 프로그램 제공을 합니다. 지금 뭐 최대 이게 지금 홈 펀즈인데요. 최대 한 4만 불까지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 모두 자격이 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층과 그리고 중간소득 계층까지 정도입니다. 기준은요. 이제 2인 가족 기준으로 인컴이 연간 한 77,350불 이하이신 분들, 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간 96,650불 이하이신 가정에게 일단은 그 혜택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집을 장만하려고 해도 사실 이 다운 페이먼트조차도 참 힘겨운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말이죠. 이런 도움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수월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운 페이먼트 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운 페이먼트 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은 분들께서 집을 이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이 프로그램인데 오하우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실 때 무조건 다 되시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모기지가 어프로브가 나셔야 됩니다. 이 모기지 렌더로부터. 그런데 신청하시는 데는 신청비가 따로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다운 페이먼트 한 5%까지는 제공을 하셔야 이게 가능하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 오너십 코스도 이수를 하셔야 되고 홈 인스펙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격 조건이 그래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되시는 자격 조건을 갖추셔야 이 론 프로그램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펀드는 한 80만 불 정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신청하셔야 되고 이 모기지 렌더에게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내용 또 알려드릴 겁니다. 아니면 호놀룰루시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 부서로 전화를 하셔도 더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768-7076번입니다. 768-707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호놀룰루시 정부 웹사이트 honolulu.gov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됐나 봐 이 말조차 무색할 만큼 네 눈빛만 봐도 널 원하다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네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외로워할 때도 또 이별하고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 닦아준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 네 곁을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너를 웃게 하는 일
바라보고 널 그리워하고 네 걱정만 하는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하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 네 곁에 손 내밀면 꼭 닿을 거야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천 번쯤 삼키고 또 만 번쯤 추스려 보지마 말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널 바란 난 안고 싶은데 한 여자가 있어 이런 날 모르는 사랑받으면서 사랑인 줄도 모르는 나만큼 또 바보 같은 슬픈 널 두고 이 순간도 눈물이 나지만 행복한 건 네가 곁에 있기 김종국의 한 남자였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와이키키 이 몬세라트 애비뉴 이 칼라카우아 애비뉴에서부터 와이키키 쉘 입구까지 혹시 지나실 계획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쪽에 지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나무가 도로 위로 지금 쓰러져서 막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나무로 인해서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와이의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46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17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5건이 빅아일랜드, 17건이 마우이, 그리고 7건이 하와이주 밖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즘 이제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계시죠. higotvaccinated.com 이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름 올리시고 기다리시면 추첨 통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 그 백신 인텐시브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지금 아주 이 크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백신을 좀 더 많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로모션 행사들을 각 스테이트와 각 카운티가 지금 다들 하고 있는데 시애틀이 이제 뭐 집단 면역 그 70% 달성했다. 이 도시로서는 처음이다라는 소식 오늘 들어와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부러워하고 계실 테고요. 하와이도 지금 한 54%까지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7월 초에 60%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60%만 돼도 오아후가 이 4단계 방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제재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 만약에 달성하면 데비리게 주지사가 이미 모든 여행 관련 제재 조건 다 캔슬하겠다, 없애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신 접종 활성화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좀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올리시려면요. 뭐 하와이 주민이시면 되고요. 18세 이상이시면 되고 적어도 한 번 이상 이 모더나나 파이저나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요즘 여기 이 지금 뭐 경품 추첨 상품이
뭐 대단해요. 이 정말 이 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여기 지금 그 이름들을 올리시고 신청들을 하고 계시는데 뭐 제일 큰 걸 따지자면 역시 라스베가스 트립이죠. 이 라스베가스 여행권 그 2인 여행권 나오고요. 또 하와이안 항공의 10만 마일 그 서비스도 있고요. 뭐 지피스 1년 이용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카이저와 손을 잡고 나오고 있는 경품 중에 디즈니랜드 이 상품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굉장히 많이 상품권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카운트 혜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백신들 맞으시고 이 경품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품 행사 같은 경우 6월 30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미 올리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추첨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이 첫 번째 추첨을 진행을 해서 행운의 주인공을 뽑을 예정인데 매주 이제 그 주인공, 행운의 주인공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추첨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며칠 지나면 개별적으로 통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igotvaccinated.com 이쪽을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첫 번째 추첨이 있으니까요. 두근두근 하시면서 이 드럼롤 올리면서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와이가 한 54% 정도 백신 접종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도면 7월 달까지 70%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조금 이 속도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백신 접종 장려도 하고 계시고 주당국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쉽게 백신 접종 맞으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들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곳저곳에서 백신 맞으실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클리닉들이 문을 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일 여러분들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 가시면은요 12세 이상 백신 접종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이제 더 많은 팝업 백신 접종 사이트들이 문을 열 예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쪽 가셔서요, 여러분들 뭐 쇼핑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와중에 백신도 맞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또 인증샷도 여기서 찍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농촌 지역이라든가 좀 소외된 지역들 같은 경우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모바일 백신 클리닉이 이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 혹시 카피올라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리는 파머스 마켓 가십니까? 그럼 거기 가셔도 백신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계시는 곳 가까이에서 이 백신 접종을 쉽게 맞으실 수 있는 그런 팝업 백신 클리닉들이 문을 여는 거죠. 또 토요일 날요, 웨트앤와일드 하와이 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이제 놀러 가시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도 거기서 받으실 수 있고요. 파머스 마켓도 그렇고 이제 웨트앤와일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웨트앤와일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 맞으시면 시즌 패스도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15불에서 20불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다음에 마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즈 퍼머넌테와 이제 이 학교가 손을 잡고 디즈니랜드 가족 여행 이런 상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국립공원 상품 패키지도 제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또 퀸스도 마찬가지예요. 빅아일랜드 같은 경우 퀸스가 또 예방접종 받으신 분들, 이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혜택을 제공을 한다고 해서 정말 이곳저곳 요즘 정말 혜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백신 접종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신 접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14만 명 이상이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인기가 백신 접종률의 상승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경품 추첨 내일 있고요. 발표는 아마 수요일 16일 날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뉴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장 보러 가시면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장바구니는 가볍고 지갑도 가벼워지고 그 대신 마음은 무겁고 또 이 청구서에 그 써 있는 숫자도 무겁습니다. 그만큼 이 식료품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시빌 베이트가 미 그 노동부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보고서를 보면 이 식료품 가격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변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오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뭐 하와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 식료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 데이터를 보면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보다 거의 뭐 한 12%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사실 일부 지역에서 예전에 뭐 예를 들어 한국 분들 많이 드시는 파 있잖아요. 파가 예전에는 이제 뭐 세일 같은 거 하고 그러면 한 단에 조금 작은 단위기는 하지만 한 단에 뭐 99센트 이 정도에도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뭐 한 4불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깜짝깜짝 놀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원자재부터 뭐 기본적으로는 가스 가격부터 오르고 있으니까요. 또 노동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공급망이 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요즘 주유소 가시면은요, 가스 가격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일부 하와이 주민들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는 말씀들도 하실 정도로 가스 가격이 매주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생필품, 식료품 가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견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고 이게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의 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께서 장 보러 가시면 정말 예전보다 청구서가 이 리시트 보시면 너무 그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 가구가 이제 식구가 많으면 사실은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이 훨씬 저렴한 그런 가격이지만 식구가 없으시면 오히려 외식하는 게 더 쌀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도 하세요. 그런데요, 이게 레스토랑 역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도 이 예전에 그 가격대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레스토랑 가격이 팬데믹 시작되기 전보다는 한 3.1%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식 가격도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뭐 백신 맞으실 계획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직업을 찾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카할라몰이 지금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하이어링 페어를 이번 주말에 이 개최를 하기 때문에 뭐 파트타임도 구하고요. 풀타임도 구하고 슈퍼바이저 포지션도 지금 구한다고 하는데요. 6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카할라몰에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시고 직업 이 구인 구직 행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여러분들께서 카할라몰 웹사이트 kahalamallcenter.com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도 한 가지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유니버시티 쪽에 있는 스시킹 사실 로컬 주민들께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었던 로컬의 레스토랑 중에 하나죠. 이 로컬 분들의 페이보릿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스시킹이 6월 20일 일요일에 이제 문을 닫는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스시킹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모 112 지역 계시는 분들, 또 이제 하와이 주립대 인근 계시는 분들, 이 굉장히 그 좋아하시는 그런 이 레스토랑이고요. 뭐 한 30여 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사실 꾸준하게 인기를 모았었던 그런 레스토랑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리스 계약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문을 닫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991년부터 이 스시킹이 문을 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을 닫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다른 장소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장소를 찾는 대로 다시 문을 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것저것 이제 많은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올 여름에 많은 분들 기대하고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들을 적발해내는 레드 라이트 카메라. 이게 이제 그 올 여름 말쯤 되면 이제 시범 실시될 예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시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아우의 주요 교차로 한 10여 곳 이상의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그 시범 프로젝트인데 이 시범 프로젝트를 앞두고 주 교통부가 이제 이 공공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당연히 이게요. 공청회가 버추얼로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6월 17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설명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개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이 공청회 같은 경우는요. 이름이 Photo Red Light Imaging Detector System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면으로도 의견을 내실 수 있고 직접 이 온라인 그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직접 참여하시는 분 이외에 서면으로 하실 분들은 이메일 보내셔도 돼요. driverrecords.hwy@hawaii.gov로 하시거나 팩스를 587-6303번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와이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터 비클 세이프티 오피스 98-339 포노하나 플레이스 아이에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자, 뭐 어떤 거든 간에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게시가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올 여름 후반이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처음으로 이제 이 레드라이트 바이올레이션 카메라가 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은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내 수도 있어.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이 가정을 통해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곳이요 기쁨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삶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도 부부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붕괴와 그로 인한 탈선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 국가들 중에서 저출산율, 부부 이혼율, 해외 입양,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정위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가정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은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자녀와 함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나누어지는 행복의 쉼터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랑의 빛을 띤 아빠의 표정입니다.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요리하는 엄마의 기쁜 얼굴입니다.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가슴과 땅처럼 다 품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서 자녀들이 인생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과 관용 속에 상처와 아픔은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어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곳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사랑의 공감과 배려 속에 내일의 희망과 꿈이 있으면 그곳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곧 작은 천국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